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 건강 함께 풀어봅시다. 신초라입니다. 최근 들어 잘 먹고 잘 살자는 웰빙 바람이 불면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들도 그만큼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건강과 운동 그리고 먹을거리 등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젊고 건강하고 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맑은 피부과 신삼식 원장님을 모시고 피부 노화의 치료법에 대해서 상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웰빙 시대 그러면서 21세기에 노화가 바로 의학 분야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네. 노화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네. 이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인체의 세포들이 점점 퇴행성 변화를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퇴화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네. 이걸 노화라 그러는데요. 이 피부의 노화에도 내적인 노화와 외적인 노화가 있습니다. 네. 내적인 노화란 것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개인의 유전자 뇌가 이미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이를테면 거북이는 사람보다 오래 살고 개는 사람보다 짧게 산다는 것은 종마다 유전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반면에 외적인 노화란 것은 우리 자연주의 환경 때문에 생기는 노화를 말하는데요. 네. 이 담배라든가 술, 또 과로, 스트레스, 또 햇볕에 있는 자외선 때문에 이 외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외적인 경우, 내적인 경우는 유전적인 경우니까 상당히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외적인 경우는 방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스트레스라든지 술, 담배, 자외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또 치료에 의해서 많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실 때 자외선이 우리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외선은 도대체 우리 피부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지 거기가 좀 궁금합니다. 자연적인 노화는 이 자외선에 의한 노화보다 훨씬 덜합니다. 네. 즉 자외선에 의한 노화는 굉장히 심한 피부의 노화를 일으켰는데 네. 도시에 사는 사람과 농촌에 사는 사람은 나이가 같을지라도 피부의 노화에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외선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사이언스지에 보면은 그 그림들이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데요. 네네. 예, 그림에서처럼 네. 산속에서 사시는 스님들은 네. 스님이고요. 또 농촌에서 사시는 이런 햇빛을 많이 받은 이 노인인데요. 같은 나이시다 그 말씀이죠? 예, 같은 네. 나이인데에 비해서도 이렇게 큰 노화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이 네. 바로 자외선에 의한 노화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본다면은요. 이렇게 햇볕을 오래 쬐면서 이런 잡티가 생기고 또 검버섯, 주근깨, 잡티, 또 혈관이 늘어나고 네. 모공이 늘어나고 피부에 이런 탄력이 떨어지면서 깊은 주름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이 노화에 의한 피부 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원인이 바로 자외선 때문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피부에 가장 해로운 것이 자외선이다. 이걸 꼭 우리 시청자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외선을 피하든 자외선을 받든 간에 노화 현상은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그 노화를 어떻게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략적으로 우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노화의 가장 큰 특징은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네. 또 중력 때문에 피부가 처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수술로 잘라내고 끌어당기는 즉 네. 안면 거상술이라 해서 네. 칼을 대는 수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칼을 대지 않고 하는 시도들이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주사로서 또 실로 당겨서 또 이런 수술적 방법 말고도 네. 레이저라든가 기계적인 박피 또 화학 박피를 통해서 이 노화를 치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처럼 기존에 이 처진 주름을 끌어올리는 방법, 즉 칼로 잘라서 당기는 그런 안면 거상술이 이 지금까지 모든 치료의 이 기본이었다면은요. 네네. 최근에는 그 노화의 원인, 즉 탄력이 떨어지고 처지는 것을 이를테면 풍선에 바람이 빠진 걸로 본다면은요. 새로운 이 풍선에 바람을 넣어주면 이 탱탱해지듯이 피부에도 새로운 콜라겐이라든가 피부 성분들을
주입함으로써 이 새로운 노화의 치료를 하는 것이 최근의 네.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뭐 최근에 새로운 치료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최근에는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치료법을 원하기 때문에요. 이 심부 피부 재생술이라고 해서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또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 화면에서처럼 네. 서마질 리프트라든가 IPL 치료 이런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칼을 대신에 실을 이용해서 쓰는 매직 리프트라고 하는 이런 시술 방법들이 있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나 필러를 이용해서 이 피부의 탄력을 복구시키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피부 노화가 심하다든지 흉터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최신 어떤 치료법이 있습니까?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된 심부 피부 재생술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1997년 이스라엘의 요람 피치 박사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즉 페놀필을 이용해서 약을 발라서 8일 뒤에 새로운 얼굴이 탄생한다 이런 취지의 치료법인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피부 내에 이 페놀필을 바르게 되면 피부의 중간층인 이 상부 진피까지 새로운 피부가 탈락이 되고 새로운 피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 치료의 원리입니다. 일종의 화학 박피라고 볼 수 있겠네. 예, 네. 화학 박피 중에서도 굉장히 깊은 필링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35개국에서 2만 명 이상이 이미 임상을 마쳤고요. 네. 이 모든 나라에서 시술하고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네. 페놀로 한다면은 옛날 낙동강 페놀 사건도 저희들이 좀 생각나고 네. 상당히 위험한 화학약품으로 생각이 그렇죠.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 깊이 깎는다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또 흉이 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 혹시 예. 부작용은 없습니까? 이 기존에 처음 나왔던 고든 패스라든가 이런 페놀 방법들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987년에 개발된 이후로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물론 페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독성입니다. 네. 하지만 이 개량된 이 피부 재생술은 그런 부작용들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작용들이 발표된 리가 없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상당히 좋은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심부 피부 재생술을 실제 시술하셨던 그런 신뢰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심부 피부 재생술은 지금까지 수술로서 해결하기 힘들었던 눈가라든가 입 주위의 그런 주름들까지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사진에서처럼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노화가 심하시죠. 주름도 심하시고 이 검버섯이라든가 이런 잡티도 심하신데 네.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서 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치료 후에 보면은 이 주름들이 영구적으로 이렇게 없어집니다. 페놀을 이용해서 박피를 했더니 저런 효과가 나왔다 그 예, 말씀이시죠? 한 번의 시술로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네. 보시면은 굉장히 주름이 심하신 분인데 입가라든가 눈가, 볼에 있는 네. 모든 주름들이 한 번의 시술로 이렇게 바뀌고요. 네네. 이 피부 자체도 이 젊은 사람의 피부처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놀라운 효과입니다. 네. 이분도 보시면 젊었을 때부터 깊은 주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70을 바라보고 이 주름이 큰 자기의 한이 돼서 오신 분인데요. 네. 보신 것처럼 한 번의 시술로 주름 자체가 영구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눈가의 주름이나 입 주위에 처진 현상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피부 자체도 젊은 사람의 피부로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의 경우도 이마라든가 입가에 있는 흉터, 주름까지도 없어졌고요. 피부에 있는 이런 잡티, 모든 게 없어지면서 피부의 톤까지도 젊은 사람의 피부로 바뀌었습니다. 네. 또 눈가의 주름 다 없어졌고요. 보신 것처럼 여드름처럼 깊은 흉터가 있는 사람들도 이 페놀 필로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드름 흉터인 경우에는 페놀필 한 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페놀필과 보통 레이저 박피를 같이 겸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효과를 훨씬 높일 수가 있고 네. 치료 횟수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앞면의 모습이고요. 이런 화상 흉터인 분인데요. 이런 흉터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료하기 힘들었던 여러 치료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기미 환자입니다. 기미도 있고 피부 노화도 심하고 또 주름이 있는 환자분인데 기미 치료에 있어서 유일하게 재발을 줄일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재발을 안 한다고 발표된 것이 바로 이 신부 피부 재생술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화학 박피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깎아내는 그런 시술일 텐데 사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박피가 끝나면 8일 뒤에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얼굴이 붉기 때문에 그 붉음이라든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색소가 좀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네. 줄이기 위해서는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3개월 정도의 시술을 마치고 나면은 원래의 피부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관리를 좀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제 한 번 잡힌 주름은 역시 치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고, 미리미리 많이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을 차단을 시킴으로써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 대부분 사회생활들을 하시기 때문에 시술이 복잡하거나 회복 기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시술은 조금 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써마지 리프트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시술법은 써마지 기계를 이용해서 이 고주파 열을 쏘이게 됩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FDA의 승인을 받은 뒤로 네. 이 피부과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닥터 피치패트리라든가 비터 등이 이 시술법을 개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또 우리나라에는 작년 말에 보급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써마지 하면 써머 하면은 열이라는 뜻일 텐데. 예, 그렇습니다. 열로 치료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떤 원리로 우리 피부를 재생시켜주고 주름을 펴주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작용도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역시 궁금합니다. 이 써마지는 이 높은 에너지의 빛을 피부에 쬐주는데요. 처음부터 쪼이면은 피부에 화상을 입히죠. 네. 그래서 피부는 보호하면서 이 진피, 심부에만 열을 가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예, 이런 이 써마지 팁의 모양인데요. 피부에 이 접촉을 하고 열을 가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전, 중, 후에 이런 이 냉각 스프레이를 뿌리게 됩니다. 보신 게 이게 파란 것이 지금 냉각 스프레이인데요. 이렇게 피부 표면은 냉각기로 보호를 하면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네. 피부는 보호되고 심부에만 이 높은 고주파 열을 쬐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면도인데요. 표피는 보호되고 피부에 진피에 있는 콜라겐의 빈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냉각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부를 예.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보신 것처럼 콜라겐 자체도 일종의 전기를 띠고 있는 그런 차지이기 때문에 그 차지에 따라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 콜라겐의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늘어난 콜라겐들이 짧고 굵어지면서 피부에 이 좌우로 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또 늘어난 부위를 걸쳐주기 때문에 피부에 늘어난 피부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런 경우 이제 보통 다 사회생활들을 하시니까 치료 효과도 중요하지만은 치료 횟수 또는 병원에 가서 치료 시간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 써마지는 다른 레이저에 비해서 한 번 치료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발표입니다. 네. 물론 두 번, 세 번 하면 효과는 높아지지만 한 번의 시술 결과로서 70% 이상의 환자에서 많은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이 시술 시간은 이 마취 연고를 바르시고 1시간 이상의 마취 연고를 바르시고 시술 시간은 한 30분 전후 또 물론 부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여러 넓은 부위를 할 때는 1시간까지 시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시술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시술 전에는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요. 이 신체 상태가 건강하실 때 이렇게 마취 연고를 바르게 됩니다. 마취 연고를 두껍게 1시간 이상 바른 뒤에 충분히 마취가 된 다음에요. 마취 연고를 닦아내고 시술 부위에 치료 전후에 부위가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이런 마킹을 하신 다음에 그 사람마다 고유의 이 임피던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저항치를 측정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맞는 에너지를 주입하게 됩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군요, 에너지가. 예,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자동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그 사람에 맞는 에너지를 치료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시술하는 장면이고요. 이때 아픈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도록 마취 연고를 하고 이 통증이 조금 심할 때는 이 다른 치료, 이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네. 저런 써마지 치료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치료 후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선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 70% 이상은 두세 달의 효과가 나타나고 또 20%는 한 달 내에 나타나는데 네. 즉각적으로 좋아졌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효과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써마지가 할 수 있는 부위는요, 눈이 처지고 이마가 처지는 거, 눈가의 주름, 또 입가에 이런 팔자주름이라 그러죠. 이런 주름들, 또 턱선이 처지는 거라든가, 이 목이 처지는 거, 이런 처짐 현상을 끌어올리는, 즉, 리프팅을 할 수 있는 치료법인데, 이 환자는 눈가에 조금 쌍꺼풀이 처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치료 한 달째하고 6개월 후를 보면은 쌍꺼풀의 높이가 훨씬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눈썹의 높이도 높아졌고요. 피부에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얼른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왼쪽 화면보다는 굉장히 젊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환자처럼 이미 깊은 주름이 있는 경우는 피부에 탄력은 생기지만 그 라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까지를 없애려면 다른 치료를 같이 겸하셔야 되고요. 네. 또 이런 눈가에 있는 짜글짜글한 주름, 또 팔자주름인데 팔자주름 옆에 있는 이런 이 볼륨 자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이 훨씬 적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또 입 밑에 처진 것도 치료 후에 금방 이렇게 좀 쫙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환자처럼 목에 있는 이런 처진 현상도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많이 호소하는 것이 이렇게 중력 때문에 처지는 것인데요. 팔자주름이라든가 입가에 이런 늘어남들이 치료 후에는 위로 달라붙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이런 복근도 굉장히 탄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콜라겐만 생기는 게 아니라 피지선 자체도 줄이기 때문에 그림에서처럼 여드름이 심한 사람들 또 늘 재발하는 사람들이 피지선 자체가 줄기 때문에 재발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피부의 탄력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 효과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치료 한 번 한 뒤의 효과인데요. 6개월 후에도 재발하지 않고 여드름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늘 재발하는 여드름인데 2번 치료 후에 좋아진 모습이고요. 이미 여드름 흉터가 생긴 사람들도 많이 흉터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피부에 탄력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써마지라는 것은 피부의 탄력뿐만 아니라 여드름 치료, 심지어 여드름 흉터까지도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여러 군데 사용이 됩니다. 사실 주름 제거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써마지 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써마지 장점은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번의 치료 효과가 5년 이상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또한 60%에서 80% 환자가 대부분의 한 번의 치료로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란 것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 성질이 좀 급하신 편인데 효과가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난 것을 불편이라면 할 수 있겠고요. 또 간단한 부작용은 치료 후에 일시적으로 약간 붓거나 홍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금방 가라앉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주름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노무현 대통령 주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거전에서 그 보톡스를 통해서 주름을 좀 펴려고 하셨으나 다 덜 펴졌다고 그런 그 소문도 났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원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이 노무현 대통령 경우는 그때 보톡스를 맞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 보툴리눔 톡신은
근육을 마비시켜서 효과를 내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맞고 나면 이마가 무겁고 또 눈꺼풀이 처질 수도 있고요. 네. 또 5, 6개월마다 늘 반복해서 맞아야 되는 것이 보톡스가 간편하지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써마지는 한 번의 시술로서 5년 이상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네. 또 처지거나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신부 피부 재생수로 경우도 한 3개월 정도 피부 관리를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써마지 이후에는 어떤 피부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으로 다른 치료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치료 효과를 높이고 또 피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메졸 리프트라든가 차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은 그런 치료 후에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이런 네. 피부 마사지라든가 관리를 받게 되는데 지금 화면은 메졸 리프트라고 해서 피부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약들을 직접 피부에 떨어뜨려서 침투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주사를 이용해서 최근에 많은 시술들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이렇게 신분 내에다가 히알루론산이라든가 그런 피부의 성분들을 넣어주는 치료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사로서 치료를 하신 다음에는 콜라겐 마스크를 씌워서 흡수를 훨씬 도와주고요. 네. 이 치료 후에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고주파 관리기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이 고주파 관리기로서 리프팅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콜라겐 마스크를 통해서 충분히 흡수가 될 때까지 30분 이상 기다리는 방법이고요. 그 관리가 끝난 뒤에는 고주파기를 이용해서 피부에 리프팅 효과를 주게 됩니다. 지금은 고주파 관리기를 이용한 그런 리프팅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술을 받고 나면은 바로 환자분들이 얼굴이 좀 하얘지고 얼굴이 좀 달라붙었다, 즉 위로 올라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써마제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 이런 효과들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은 네. 바로 좀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치료를 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네. 또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보조적인 치료들이 같이 함께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대가 되면은 주로 이렇게 볼살 자체가 많이 늘어지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름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런 경우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중류 때문에 떨어지는 피부 자체를 네. 올리려면은 기존적인 방법으로 수술로서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은요. 수술을 하지 않고 실을 이용해서 즉 바늘 자국만 내서 피부를 올리는 방법들이 최근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매직 리프트라 또 실주름 직업법이라 그래서 바늘로서 피부를 올리는 방법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늘어난 피부를 갖다가 끌어올려주는 방법들인데요.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들입니다. 즉 실에다가 미세한 홈을 내서 그 실에 붙어 있는 미세 돌기가 피부라든가 피부 지방층 또 스마트층이라고 그래서 피부를 지탱하는 그 층 자체 전체를 네. 끌어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원장님도 많이 시술을 하실 텐데요. 네네네.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칼을 대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그림은 시술한 직후의 모습인데 바늘 자국만 이렇게 날 뿐 네.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것이 이 수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림은 3주 후의 모습인데 이렇게 처진 주름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이 환자는 증명하죠. 네. 이렇게 처짐이 심하신 분들을 실을 넣어줌으로써 이 처진 주름 자체가 탱글탱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마찬가지 환자고요. 네. 이 환자처럼 턱선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경우에도 실로서 이렇게 칼을 대지 않고 일주일 후에도 이렇게 쭉 펼 수가 있는 그런 네. 매직 리프트라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처진 부위를 직접 끌어당겨서 실로 꼬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귀 뒤로 또 이마 위로 직접 실을 묶어주는 방법인데요. 네. 프랑스의 폰이라든가 불가리아의 그런 세르데프가 개발한 방법들을
같이 이용하면은 좋은 시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치료법 역시 상당히 보기에는 간편해 보입니다.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나 갈까 궁금합니다. 치료 효과는 끌어당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 써마지에 비해서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 주위로 새로운 섬유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서 네. 실제적으로 3년 후에는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주름이 너무 많거나 피부 늘어짐이 이제 심할 때는 써마지만으로는 조금 더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매직 실 주름 제거술을 한꺼번에 이상적으로 결합한 치료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처짐이 심할 때는 써마지만으로도 부족하고요. 네. 또 실만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는 써마지를 한 직후에 또는 일주일 뒤에 실을 넣어서 당겨주게 되면은 그 효과를 훨씬 배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써마지와 실주름 제거법을 같이 해서 동시에 치료한다 그래서 매직 써마지 리프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단 한 번의 시술로 이제 주름이 얼마나 펴질까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시술 방법은 수술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한 번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네. 처음의 효과는 미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예, 수술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점점 나타난 효과가 이 수술처럼 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사실 피부 노화하면은 단지 주름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안에 근육도 좀 처지신 것 같고요. 또 눈 주변도 많이 처지시고 또 잡티가 많이 생기십니다. 검버섯, 모공이 또 넓어지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노화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 목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이 IPL 이 시술이라 그래서요. 네. 강한 파장의 빛, 즉 Intense Pulsed Light, 그래서 IPL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복합 파장의 빛을 쪼여서 피부 노화를 한꺼번에 개선시키는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것이 IPL인데요. 네. 이 시술 방법은 이 기존의 레이저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의 레이저들은 한 가지 파장이 나와서 한 가지 질환만 치료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 CO2 레이저라는 것은 점만 뺄 수 있었고요. 또 혈관 레이저라는 것은 이 늘어난 혈관만 줄일 수가 있었고, 또 문신 레이저는 단순히 문신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네. 레이저들입니다. 반면에 이 IPL이라는 것은 한 가지 파장이 아니라 복합 파장, 즉 여러 가지 파장대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 질환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 해서 나온 것이 IPL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생긴 주근깨라든가 잡티, 검버섯, 기미, 심지어요 기미까지도 시술을 하고, 또한 얼굴에 늘어난 혈관 확장, 그래서 안면 홍조라든가 혈관종, 또 심지어 다리의 정맥류까지도 시술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 시술을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콜라겐들이 만들어지고 피부에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모공이라든가 여러 번 시술을 하고 파워를 높였을 때는 이런 주름까지도 개선이 된다 해서 나온 것이 바로 IPL입니다. 예, 그러시면 IPL 시술 전후의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림에서처럼요. 피부 노화란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잡티, 또 혈관 늘어남, 모공, 주름, 피부의 처짐, 이런 복합적인 것을 이 피부 노화라 할 수 있고, 특히 햇볕 때문에 생긴 광 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이 IPL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이런 잡티라든가 혈관들이 동시에 없어지는데, 이 기존의 레이저는 시술 후에 딱지가 있고, 또 딱지가 떨어지면 빨간 자국이 남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까맣게 색소가 올라오는 것이 그 치료 결과였는데, 이 IPL 시술은 시술 후에 일주일 정도는 까매집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때처럼 그 까만 것이 떨어지고 나면 그런 빨간 홍조라든가 색소가 없이 그대로 피부 톤까지 맑아집니다. 네. 그래서 기존 레이저하고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환자처럼 이런 잡티가 많고 또 점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은 레이저로 일일이 빼는 거고요. 잡티에 대해서는 IPL 시술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딱지 후에 그런 빨간 홍조도 없고요.
치료 후에 바로 이렇게 피부통까지 맑아지는 것이 IPL 치료 결과입니다. 네. 이 환자는 얼굴에 있는 검버섯과 또 이 혈관 늘어남 때문에 오신 분인데 치료 후에 약간의 빨간 자국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빨간 것이 없이 그대로 피부통까지 맑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 혈관이 늘어난 사람들도 치료 후에는 혈관을 줄일 수가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그런 피부톤이 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혈관이 굉장히 크게 뭉쳐있는 혈관 정맥통도요, 이 DL 모듈로 쓰게 되면은 바로 이 피부에 상처가 없이 이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PL이라는 것은 얼굴에 생긴 잡티, 또 혈관 늘어남, 또 모공, 잔주름뿐만 아니라 눈 주위에 까만 그런 다크서클도 없앨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이 IP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시행되고 있는 주름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원장님도 많이 시술을 하시겠지만은요,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것이 이런 고주파를 이용한 치료법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도 이 화면처럼 이미 깊은 주름이 있는 사람들을 이 머릿속에서 조금만 이 절개를 한 다음에 네. 고주파를 통해서 이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주름조차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필러라고 그래서 피부 성분들을 직접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자기 지방을 이용해서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 턱의 근육까지 위축을 시켜서 이 볼륨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 많은 치료법들을 동시에 시술할 수가 있는 것이 최근의 치료 경향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이제 원장님 저기 피부과에서도 요즘 대부분 다 사회생활들을 하시기 때문에 간편한 시술을 원하셔서 필러를 통해서 코도 좀 높이시고 안면 윤곽도 좀 교정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어떤 시술들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것이 뿌띠 성형술이라 그래서 뿌띠 코 성형술. 그래서 네. 코를 간단히 예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의 시술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기존에 뭐 실리콘을 넣지 않고 단순히 주사기로서 코 모양을 바꾸고 또 코뿐만 아니라 턱선이라든가 얼굴의 모양까지도 이 바꿔주는 방법들이 그런 시술 방법입니다. 즉, 이 자료 화면을 보면서 그 일일이 치료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러로를 이용한 방법에는 그런 지방을 직접 자기의 지방을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요. 피부의 성분 중에 하나인 히알루로닉산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기간이 오래가는 그런 폴리아크릴아마이드라든가 이런 다른 치료 시술들을 이런 필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한 동시에 보툴리늄 톡신이라 그래서 흔히 보톡스로 알려진 그런 독소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필러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이 넣는 위치에 따라서 마취 연고를 바르든가 아니면 이런 주사기로서 간단히 마취를 한 다음에 그 필러를 직접 주사기를 통해서 필요한 부위에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즉, 피부가 꺼진 부위에 그만큼만 이 필요한 입자들을 넣어주는 것이 시술 방법인데, 치료 후에 바로 이렇게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임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양 미간에 있는 주름에 주사를 놓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입가에 있던 뺨 주름들, 우리가 팔자주름이라 그러잖아요. 이 주름들도 필러를 통해서 바로 채울 수가 있고요. 네. 이 특히 볼 전체가 이렇게 꺼져 있는 부위에는 자기 지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미 나와 있는 필러를 이용해서 여기를 채워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 환자의 경우는 코가 조금 열려 있는데 이 부족한 부위를 필러를 이용해서 칼을 대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개선시키는 방법들이고요. 이 환자는 코가 이렇게 좀 낮은 편인데 실리콘으로 수술로서 이를 코를 세우지 않고 간단히 주사 한 방으로서 주입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예. 이 환자처럼 웃을 때 코가 떨어지는 이런 환자의 경우는 원장님도 시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 코 밑에를 간단히 절개를 한다든가 해서 또 보톡스 주사와 필러를 겸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실리콘 대신에 주사로서 이렇게 코 모양을 또 예쁘게 만들 수가 있고, 네.
코가 떨어진 사람들을 코끝을 올려주는 그런 시술들도 또 코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들을 모두 주사로서 하는 방법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입술 모양이 너무 적을 때 또 입가에 주름이 많을 때 볼륨을 높여주게 되면은 입술 모양도 커지고 주름도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네네. 이 선천적으로 턱이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술 대신에 필러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턱선이라든가 턱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네. 굳이 칼을 대고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여의치 않거나 여건이 되신 분들은 간단히 주사로서 그걸 네.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최근의 치료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이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태반 크림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노화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장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지난번에 보톡스 로션이 거짓으로 드러난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궁금한데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들이 실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의학적인 시술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떨어지겠지만은요, 이 바르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흔히 많이 쓰는 것이 비타민 A 계통, 즉 레티놀 계통인데요. 이 레티놀을 비타민 A를 오래 바르게 되면은 흔히 8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각질층이 많이 벗겨지고 또 피부 자체가 두꺼워지고 진피 내에 콜라겐들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네, 피부 노화를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항노화 제품들을 먹거나 바르게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비타민 C를 많이 먹거나 또 바르게 됩니다. 그것도 네. 역시 노화를 예방하고 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겠고요. 최근에 이제 태반 크림이라든가 태반 주사를 맞음으로써 노화를 개선시키는 방법들을 찾고 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젊어서부터 이렇게 피부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은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이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햇볕 속에 숨어 있는 자외선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광노화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차단할 수 있으면 그만큼 젊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에서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생활 자체에 금주라든가 금연, 즉 생활을 건강하게 하시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심으로써 생체 리듬을 유지하시고 피부로서는 항상 건조하게 하지 않고 청결히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청결히 하시면서 신경 쓰셔야 될 것이 피부의 보습입니다. 그래서 이 흔히 에센스라든가 일반 보습제를 하나씩 바르고 계시는데 그것은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비타민 A 그런 계통의 기능성 제품들을 바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 보습하는 것,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맑은 피부과 신삼식 원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피부 노화 치료법에 대해서 상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화 방지는 21세기 가장 관심 있는 의학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시계바늘이지만 오늘 말씀 들으신 자외선 차단제나 유해 환경 차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듯도 싶습니다. 꿈이 있고 활기 있는 생활이 바로 젊음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철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